안녕하세요. 락락락 즐거운 수학의 김낙한입니다. 이번 시간은 문제풀이를 통하여 실력 향상을 꾀하는 시간 2022학년도 제주 제1고등학교 1학년 2학기 중간고사 시험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함께 공부해가면서 배운 이론들을 점검해 갈 수 있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1번부터 풀이 시작합니다. 유리함수에 대해서 점근선이 어떻게 되느냐 물어봤습니다. fx 이 부분들은 기본형은 x분의 3 이런 형태로 좀 되어 있겠죠. 그럼 이제 점근선의 x는 0, y는 0 이런 형태가 되어 있는데 문제 자체가 x 플러스 2분의 3 이렇게 처리됐다는 얘기는 x축으로 마이너스 이만큼 평이동이 있다. 그러니까 뭐 점근선 자체도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러니까 a 점근선 x는 마이너스 2, 점근선 y는 0 이런 형태 계산해서 마이너스 2입니다라고 답해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가장 기본적인 그러면서도 유리함수 그리는데 가장 근간이 되는 그런 내용 점검해가는 문제였습니다. 연립부등식을 만족시키는 정수 x의 합을 구해주십시오. 1차 부등식이죠. 자, 이제 뭐 정리하게 되면 2x 이 양식보다 10보다 작다. x는 이제 5보다 작다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이 양식이면은 2x 크다 2 이렇게 처리니까 x는 1보다 크다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동시에 만족하는 건 뭐 1보다 크고 5보다 작다 되는데 정수니까요. 2, 3, 4 해서 결과를 얻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되겠죠? 원소의 합은 당연히 9입니다라고 풀이해가면 되겠습니다. 함수 그래프가 주어져 있습니다. 유리함수 그래프가 주어져 있는 거죠. 좀 살펴달라 이런 얘기인데 일단은 뭐 유리함수는 점근선이 중요한데 분모 0만 드는 x는 있고 마이너스 a 이게 이제 점근선 x가 되겠죠. 점근선 x 이렇게 지어주면 3입니다라고 처리해주면 되는 거니까 a 값 나왔고요. 점근선 y는 나누기 했을 때 몫에 해당하는 거니까 y는 b 이렇게 처리되는데 점근선 y는 또 마이너스 3입니다라고 해서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되죠. 그러면 a 값이 마이너스 3이었으니까 x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x 플러스 c 이렇게 처리되는데 문제를 좀 보게 되면 이렇게 0,2가 되는 거죠. 0을 대입해주면 마이너스 3분의 c 되는데 이 계산 결과 2 이렇게 처리됐으니까 c 값은 또 마이너스 6입니다라고 해서 c 값을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세 값을 모두 더하기 해라.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마이너스 6 이렇게 처리되니까 마이너스 12입니다라고 답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되셨죠? 유리함수는 역시 점근선을 기준으로 해서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해 가는 것이 가장 좀 효율적이다. 이런 건 느낄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문항은 4번입니다. 연립방정식의 해를 열심히 구해달라 라고 했습니다. 열심히 구해서 그리 곱을 구해가야 되는 거죠. 이때 알파 베타는 정수근 형태를 좀 구해야 되겠습니다. 2차 연립을 풀어갈 때는 이렇게 2차식이 좀 0 되는 부분이 있다면 이 부분들이 이제 반드시 좀 인수분해가 돼야 되죠. 마이너스 4xy 마이너스 12y 제곱은 0 처리되는데 11에 2, 6, 12 이렇게 처리되면서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되면 되는 거니까 x 플러스 2y x 마이너스 6y 이런 형태로 해서 계산해 가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그러면 이제 x는 있고 마이너스 2y 이런 부분 풀려면 이 값을 나머지 식에 대입해 주면 되죠. 그러면 5y 제곱은 20 이렇게 처리돼서 y 제곱은 4 처리되는 거니까 y 값이 2 처리되게 되면 x 값은 이제 마이너스 4, y 값이 마이너스 2 처리되면 x 값은 4 이런 형태로 해서 계산해 가겠습니다. 이때 결과는 뭐 곱하면 이제 마이너스 8 처리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x 값이 6y 이런 부분도 처리해야 되는가요? 그러면은 이제 37y 제곱은 이퀄 20 이렇게 처리되면 이건 이제 정수가 아니죠. 이건 이제 정수가 아닌 부분들이니까 답은 뭐 위에서 구했던 내용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곱하면 마이너스 8입니다라고 답을 해가면 되겠습니다. 2차 연립방정식을 좀 풀어갈 때는 일단은 뭐 이렇게 상수항 부분이 0 되는 부분들이 있을 때 이 부분들이 인수분해가 됩니다 라는 사실 이 부분들이 이제 풀어가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가는 뭐 풀이법에 해당하는 거니까요. 이런 내용들 좀 기억해 가면서 학습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두 함수 fx, gx에 대해서 fx의 그래프는 y축에 대해서 대칭이고 yx 그래프는 이렇게 좀 더하기해서 나타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기에서 오는 것을 골라달라 이런 얘기인데요. y축 대칭이면 짝수차만으로 좀 구성되어 있으니까 여기 홀수차 부분들이 이제 없어야 되겠죠. 그럼 이제 곧바로 a 값은 8입니다 라고 해가면서 fx는 2x 제곱 마이너스 3입니다 라고 생겼다라고 좀 봐야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렇다면 좀 뭐 hx 그래프는 A값 8 그러면서 기억은 좀 맞습니다라고 쳐야 되겠네요. 맞습니다라고 됐고요. hx는 이런 fx에 대한 gx를 더하게 되는데 x 세제곱 2x 제곱을 좀 더하게 해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b 플러스 3x 제곱
마이너스 x 아이고 이렇게 좀 처리되는데요. 또 상수가 또 사라지죠. 그래서 hx를 좀 만들어 놓으면 되겠습니다. hx는 원점 대칭이 된다라는 얘기는 이때는 또 니은을 좀 성립해 주려면 좀 홀수차로 구성되어 있어야 되니까 여기 짝수차 부분 좀 사라져야 되겠죠. 그럼 b 값은 마이너스 3 이렇게 처리되게 되는 거니까 니은 또 맞습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뭐 rx라는 부분들 좀 이제 디귿을 위해서 풀어야 되는데 rx라는 부분들은 이제 hx에서 x제곱을 빼는 거니까 b 플러스 3x 제곱 마이너스 x 이렇게 좀 처리되어 있는데 이건 뭐 짝수차하고 골수차 다 구성되어 있으니까 y축 대칭입니까? 아이고 아니죠. 이거 좀 잘못됐으니까 정답은 기억니은입니다라고 답을 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되셨습니까? 자 우리가 이렇게 y축 대칭 이런 부분들 뭐 함수를 보게 되면 이제 fx는 이퀄 f-x 이렇게 처리가 되겠는데 다항식에 있어서는 이런 부분들이 짝수차로만 구성되어 있다 이런 내용 좀 점검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이제 원점 대칭 이렇게 되어 있을 때는 뭐 함수 표현식으로 보게 되면 fx는 이퀄 -f-x 이렇게 처리되는데 요거 뭐 다항식에 있어서는 이제 홀수차로만 구성되어 있다. 이런 내용들 살짝 좀 y축 대칭하고 원점 대칭의 중요한 특징들 점검해 가는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실수 xy에 대해서 연립방정식이 해를 갖도록 하는 실수케이 재수값을 구해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곱 결과가 나왔으니까요. 아래에 있는 부분들을 x 플러스 y의 제곱 마이너스 2xy 더하기 x 플러스 y 마이너스 k는 0 이렇게 좀 처리해주면 되겠죠. 일단 뭐 x 플러스 y 이런 부분들을 뭐 t 이렇게 좀 처리해주면 치환해주면 t제곱 플러스 t 되겠고 여기가 마이너스에 플러스 4가 되는 건가요? 그러면 뭐 4 마이너스 k는 0입니다 라고 해서 식을 세워갈 수가 있겠습니다. 뭐 해를 좀 갖는다는 이야기는 당연히 x 플러스 y 값도 실근 형태로 좀 존재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우리가 이제 판별식에 의해서 분리를 좀 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마이너스 4에 4 마이너스 k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처리해도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됐습니까? 4k 마이너스 16 마이너스 15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뭐 k 값은 4분의 15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라고 해서 결과를 얻어지니까 k 최소값은 4분의 15 답해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렇게 곱하기 형태돼 있고 주어진식 모양돼 있을 때 이렇게 좀 식변형을 좀 곱셈곱식의 변형이죠. 변형을 통해서 x 플러스 y 이런 모양 만들어서 x 플러스 y 값이 역시 실근이 존재해야 x 곱하기 y도 실근이니까 이걸 만족해주는 그림이 존재하겠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연결시켜 갈 수가 있겠습니다. 치환에 의해서 우리가 좀 해석을 해갈 수 있는 치환에 의한 풀이 좀 기억해달라 이런 취지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함께 살펴볼 만한 7번입니다. 접촉평면 위에 2,1과 유리함수가 있습니다. 유리함수를 움직이는 점 P에 대해서 P의 길의 최소값을 구해달라 이런 얘기. 근데 이 유리함수는 좀 잘 살펴보면 X는 2, 분모 0 만드는 값, 나누기 할 때 몫이 되는 법, Y는 1. 이 부분들이 정분선에 해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어진 식은 X-2, X-2 빼고 나면 마이너스 18 이렇게 처리되겠죠. 플러스 1 이런 형태. 그러니까 뭐 기본형 자체는 y는 이퀄 x분의 마이너스 18 이런 형태의 기본형이 되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점 자체가 점근선의 교점 이렇게 되어 있는 거니까 뭐 다시 기본형으로 좀 가서 좀 살펴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에서 겠죠. 뭐 2, 4면 4, 4면 그려지는 거 있고 뭐 원점에서부터 그래프의 점까지 최소값을 질문 던지는 그런 내용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뭐 평행 이동시켜서 점근선의 교점에서 그래프까지 거리 구해가는 거고 뭐 다시 평행 이동 해가지고 원점을 좀 기본 잡아서 풀어가면 거하고 똑같은 뜻이 되겠죠. 그럼 뭐 연산을 좀 살펴봤을 때 당연히 원점에서 풀어가는 것이 효율적인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 유리함수 자체가 이렇게 원래 y는 이퀄 x 부분하고 y는 이퀄 마이너스 x 부분 요거 뭐 대칭성 부분하고 또 연관성 있는 내용이죠. 제일 가까운 거는 y는 이퀄 마이너스 x의 대칭이기 때문에 이렇게 만나는 점 자체가 제일 가까운 점이 되겠다. 이렇게 좀 살펴가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x분의 마이너스 18 이런 부분들하고 마이너스 x 이런 부분들 처리해주면 되는 거니까 x제곱이 18입니다 라고 처리되어 있으니까 x값이 이제 마이너스 루트 18 y좌표값은 플러스 루트 18 이런 형태에서 좌표를 구해가면 되겠죠. 뭐 굳이 사사분면 하지 않고 한쪽만 하더라도 충분히 풀이 가능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습니까? 이때 그러면 이제 뭐 p의 거리를 구하려면 이제 루트 2 곱하기 루트 18 이렇게 처리됐으니까 계산 결과는 뭐 6입니다라고 답을 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되셨죠? 자, 주어진 부분들
원래 주어진 그래프에서 하지 않고 평행이동해서 기본형 형태에서 연산해가는 이런 부분들이 센스 있게 대처해가는 내용이니까 뭐 문제의 뜻 파악하는 부분들 조금 신경 쓰고 그 다음에 이렇게 좀 기본형에서 풀어가는 이런 내용들 참고해가지고 학습 진행해가면 좋겠습니다. 부등식의 해를 좀 열심히 구해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절대값 이렇게 된 부분들인데 x값이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x값이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0보다 작을 때 x값이 0보다 크거나 될 때 이렇게 좀 범위 나눠서 풀면 되죠. 그럼 이때 좀 식을 좀 잘 관찰해 보면 주어진 부분이 둘 다 음으로 풀려있으니까 기울기가 마이너스 3 양의 되니까 기울기가 마이너스 1 기울기가 다시 플러스 3 이런 형태 좌표는 마이너스 1, 0 이런 형태가 되겠죠. 0을 대입해주면 함수값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대입해주면 함수값 2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3보다 작다 이렇게 처리되어 있으니까 만나는 좌표는 이렇게 둘 다 음으로 풀릴 때, 둘 다 양으로 풀릴 때라는 사실들 기억하면 연산이 좀 수월해지겠습니다.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x 이런 부분들이 이제 3으로 풀려가는 부분들 좀 조사해주면 되는 거죠. 됐습니까? 마이너스 3x는 4 이렇게 처리됐으니까 요 교점 좌표는 마이너스 3분의 4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 모두 양으로 풀렸을 때 3x 플러스 1 이렇게 된 부분들이 뭐 3 이렇게 처리됐으니까 이때는 뭐 풀려는 값이 3분의 2입니다 라고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범위가 좀 다 나온 거죠. 이때 이제 두 값을 더하게 해주면 마이너스 3분의 2입니다 라고 풀이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주어진 식 부분들, 식을 뭐 나중에 이제 필요한 부분들만 이렇게 좀 써서 결국 이제 보여드리긴 했는데 맨 처음에 개념 설정할 때 둘 음으로 풀리고 하나 양으로 풀고 할 때 이제 이렇게 기울기를 좀 대략 이용해 가지고 대략적인 절대값 그래프의 모양 틀을 이용하면 뭐 훨씬 더 효율적인 형태의 풀이가 가능하겠습니다. 유리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킵니다. 역함수가 좀 존재하고요. 정의역의 모든 원소에 대해서 다음 식을 만족한다. 아이쿠 엄청나게 어려운 함수식 하나 해석하라고 좀 나와 있습니다. 이 식은 2b는 equal fx 더하기 f2a-x 이런 형태의 식하고 좀 연관성이 있는 거죠. a, b 대칭 우리가 대칭 이론 공부한 곳에서 연관시켜서 좀 생각을 해야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어진 부분들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6-x 이렇게 됐으니까요. 3, 마이너스 4 이렇게 되었으니까 b 값이 마이너스 이렇게 돼서 3, 마이너스 2 대칭이다라는 이런 좀 해석을 해달라 이런 얘기인데 이게 좀 무슨 함수냐면요. 유리함수거든요. 유리함수가 이렇게 된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이제 유리함수 그래프를 그려갈 때 3, 마이너스 2, 3, 마이너스 이렇게 해서 대칭되는 그런 그래프를 그려가야 되겠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들이 이제 유리함수라는 이론을 좀 만나서 이 부분들이 이제 뭐 점근선 역할을 좀 해야 되는 거죠. 되겠습니까? 유리함수 자체가 점근선의 교점에 대해서 대칭입니다라는 이론이랑 연결시켜서 풀이해달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주어진 부분 마이너스 2 값을 대입해주면 마이너스 1이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마이너스 2 값을 이렇게 대입했을 때 마이너스 1 점근선보다 위쪽에 있으니까요. 뭐 그래프 자체는 이렇게 어떻게 됐습니까? 2, 4, 4분면 형태로 좀 그려가는 형태의 그래프를 좀 처리해달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여기 좌표가 그러면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 되겠고 점근선 교점이 3, 마이너스 2가 이렇게 좀 되겠고 그렇다면 뭐 대칭점 하나 좀 이렇게 좀 구해보게 되면 여기 좌표는 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가 6이 되려니까 8, 그 다음에는 마이너스 3 이렇게 쳐야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3 이런 형태로 해서 좀 살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되겠죠? 그러면 이제 문제에서 F8은 이퀄 마이너스 3 이렇게 처리되는데 역시 문제는 다 서로 연관성 있게 나오는 게죠. 역함수 이제 마이너스 3을 구하라 이런 얘기니까 뭐 이 주어진 식을 좀 잘 처리해주면 F 역함수 마이너스 3은 8입니다 라는 형태의 관계식을 얻어내서 풀이해 갈 수가 있겠습니다. 정답은 뭐 8입니다 라고 좀 풀어갈 수 있는데 뭐 특별하게 연산 많이 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러려면 문제 주어진 아주 중요한 뜻 파악들 좀 정확히 잘 진행해 가야 되겠죠. 유리함수라고 되어 있고 주어진 부분들이 아이고 이 해석 다시 생각해보면 너무너무 중요한데요. 점대칭입니다 라는 뜻 그곳에서부터 3, 마이너스 2 대칭이라는 사실들을 알아야 되겠고요. 유리함수는 이렇게 점근선의 교점에 대해 대칭이라는 사실들 요거 좀 이용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주어진 좌표를 또 이용해서 이 그래프는 2, 4, 4분면 방향 쪽에다가 이제 그래프를 그려가는 거 됐습니까? 점근선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나온 좌표를 좀 판단한 거죠. 그리고 이제 대칭점을 구했을 때 그 대칭점이 우리가 풀어야 될 문제하고 좀 서로 연관성이 있습니다. 라는 사실들을 연결시켜서 풀어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론들을 좀 정확하게 좀 잘 알고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좀 연결시켜 갈까? 이런 관점이 좀 담겨 있는 내용이니까요. 연습장에다가 충분히 메모해 가면서 학습 잘 진행해 가시기 바랍니다.
10번 시작합니다. 함수 fx에 대해서 절대값 대인 그래프 분하고 직선하고의 교점 개수가 4개가 되도록 하는 모든 실수 x, k값의 범위를 쭉 구해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절대값 그래프를 좀 그려달라 이런 얘기죠. x의 절대값 되어 있는 부분들. 이런 그래프는 x값이 0보다 큰 쪽 부분들을 열심히 그려가면 되죠. 그럼 이제 대칭축이 2가 되겠고 y절편이 2고 2를 대입해주면 2를 좀 대입을 해주면 결과가 얼마가 나오는 건가요? 마이너스 4 플러스 8, 4에다가 5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래프 이차함수 그래프를 열심히 그려가면 되겠습니다. 5 이렇게 표시해서 그려가면 되겠죠. 0보다 큰 쪽 부분을 그리고 0보다 작은 쪽은 0보다 큰 쪽을 어떻게 한다? 대칭 이동해서 그려간다. 그래서 이렇게 그려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습니까? 자, 마이너스 2 플러스 2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놓고 이제 이 다음에 이제 뭐 기울기가 2인 직선을 좀 이용하면 되겠죠. 기울기가 2인 직선에서 어떻게 해주면 교점 개수가 4개가 되느냐 이런 얘기인데 뭐 아래쪽에 쭉 이렇게 좀 그려가게 되면 교점 뭐 이렇게 2개밖에 안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기울기가 2짜리가 좀 이거 안 되게 그려졌는데요. 자, 이제 좀 살펴봐야 되는데 일단은 여기 y절편 부분 칠할 때 x가 2 증가하면 y 4 증가하니까 꼭지점을 지나는 거죠. 이렇게 꼭지점 이렇게 지나는 형태의 좀 그래프를 좀 그려가야 되는 그런 내용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이렇게 그려가게 되면 교점 자체가 3개가 되는 거겠고 그 아래쪽을 그려가면 당연히 2개가 되는 거고요. 평행이동에서 좀 이렇게 좀 접하게 그려갈 때가 또 교점 개수가 1개, 2개, 3개 이렇게 처리되겠죠. 그 사이가 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이에다가 우리 이제 그래프를 좀 그려가게 된다면 만나는 곳이 한 군데, 두 군데, 세 군데, 네 군데 이렇게 처리가 될 수 있겠죠?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k 값은 자연스럽게 y절편이 1 지날 때 부분보다는 크고 그 다음에 접할 때보다는 작습니다라고 해서 답 모양 형태를 좀 만들어 놓고 풀이를 진행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프를 통해서 무엇을 풀어갈지를 좀 결정하고 그에 맞는 연산을 좀 해간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는 거죠. 되겠습니까? 자, 일단은 그러면 이걸 뭐 접할 때 구해가는 거니까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1 부분들하고 2x 플러스 k 부분들 이항시켜서 좀 정리를 하게 되면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k 마이너스 1 꼴처럼 되겠고 뭐 접할 때니까 판별식에서 1 마이너스에 k 마이너스 1 꼴 0 이렇게 처리해서 k 값은 2입니다라고 해서 2 이렇게 좀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되셨죠? 이렇게 되면 이제 범위에 해당하는 값을 다 구했으니까 뭐 더하기 해서 정답은 3입니다라고 풀이 진행해 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주어진 문제 뜻 해석하려면 역시 절대값 형태의 이제 그래프 그려가는 부분들이 문제의 뭐 키포인트가 돼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내용을 중심으로 좀 학습해 가면 되는데 x가 0보다 큰 쪽 부분들을 그대로 원래 그래프 그리고 0보다 작은 쪽은 큰 쪽 부분들을 대칭 이동해서 그려간다 라는 이런 규칙 됐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복습을 통해서 철저하게 그리고 확실하게 학습 잘 해둬야 되겠습니다. 이차 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a 더하기 b 값을 구해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차 함수가 직선보다 아래쪽에 있는 부분들이 범위가 이렇게 좀 돼 있다 이런 얘기는 이렇게 이차 함수가 최고차의 양이면서 직선이 이렇게 돼야 이 아래쪽 부분들이 이렇게 사이 범위가 되죠. 됐습니까? 그래프가 뭐 위쪽 뭐 위로 볼록이라는 형태로 되게 되면 뭐 어이구 범위 자체가 좀 문제 주어진 범위 형태가 안 되는 거니까 이런 형태의 그래프 모양입니다라는 것까지 포함시켜서 처리해 가야 되겠습니다. 실제 뭐 둘 부분들은 뭐 같다라고 처리해서 ax 제곱 b-1x 그다음 마이너스 6에 처리되고 방정식에서 는 0 해가지고 뭐 범위가 나왔으니까 마이너스 3하고 2입니다라고 처리하면 되겠죠. 그럼 이제 두 군의 합 형태를 처리해주게 되면 마이너스 1인데 마이너스 a분의 b-1 이런 이제 관계식에 의해서 a 값은 b-입니다라는 관계식을 만들어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 ax 제곱 그다음 이제 뭐 bx였죠. bx 마이너스 6에 이제 갖다 소거되니까 1에서 0보다 크거나 같다로 처리되게 되면 뭐 2차식이 뭐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이렇게 뭐 접하는 것까지 가능하다니까 뭐 판별식을 또 넣어야 되겠죠. b제곱 마이너스 4a 0보다 작거나 같다 해서 풀이 진행해 가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좀 값을 좀 대입해 주면 되죠. b제곱 마이너스 4에 b 마이너스 이렇게 좀 대입을 해주면 되는 거니까 이게 어떻게 됐습니까? 마이너스 4b 플러스니까 b 마이너스 2의 제곱이 0보다 작거나 같다 되겠죠. 제곱이 0보다 작을 수는 없으니까 b 값은 2 이렇게 처리하게 되면 a 값은 1입니다라고 해서 a 값, b 값을 구해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되셨습니까? 자, 이렇게 처리됐으니까 문제에서 또 뭐 a 더하기 b를 구하라 정답은 좀 3 이렇게 좀 처리하면 되는데 요건 뭐
절대부등식을 포함한 2차 부등식 이렇게 범위 구해가는 그런 내용들 좀 점검 차원의 문제라고 좀 생각해가면서 학습 진행해가면 되겠습니다. 기울기가 0이 아닌 직선 fx라고 했는데요. 그 다음에 gx는 이건 뭐죠? 평행이동하는 거죠. x축으로 p만큼 평행이동. 그러면 gx도 직선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주 보기에서 옳은 것을 골라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직선 서로 평행합니까? 직선을 평행이동 하든 어느 쪽으로 하든 당연히 평행이동 했으니까 맞습니다 라고 처리해가면 되겠습니다. 이때 이제 함수 값은 누가 더 큽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이고 평행이동 원래 길을 중심으로 평행이동을 했을 때 함수 값이 아이고 클 수도 있고 어떻게 된 거죠? 함수 값을 대입해주면 아이고 기울기가 음수도 있군요. 음수 이렇게 되죠. F 그다음에 G 때문에 FG 이렇게 됐을 때 P가 양수적이고 한 점을 중심으로 해서 양수점 오른쪽 간 부분들을 이만큼 이동해서 이렇게 대입을 해간다 이런 얘기인데 이것은 이제 대입을 좀 이렇게 해가게 되게 되면 함수값 자체가 지금은 F가 더 컸고 이때는 또 G가 더 큰 거죠. G 함수값 여기 F의 함수값 이렇게 달라지는 거니까 B만큼 평이동된 똑같은 좌표에서 평이동 걸 가지고 비교해주면 되는 거니까 요거는 반드시 F가 더 크다는 요 내용은 좀 잘못된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fx를 y축으로 평행이동한 부분하고 gx 이건 x축으로 평행이동한 거잖아요. 결과가 같아지는 적당한 걸 좀 잡아달라 이런 얘기인데 그럼 이제 pq 곱이 0보다 큽니까? 이렇게 물어봤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양수입니까? 물어봤는데요. q가 양인 부분을 주고 f라고 해줬고 평행이동을 해서 이제 g라고 해줬는데 함수가 좀 이렇게 이막 평행이동해서 같아지려면 어이구 q가 음수로 평행이동해야 되죠. 요즘 p만큼 평행이동, q만큼 평이동해서 g라는 함수가 좀 돼야 되는 거니까 그죠? 똑같은 그래프가 되려면 이렇게 평이동만큼 가려야 되는 걸까? 이땐 PQ가 0보다 좀 작아지는 내용이 되는 거죠. 기울기가 음일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들을 이렇게 P만큼 평이동해서 F의 G가 그려졌다면 이 부분들의 중심을 다시 이만큼 아래쪽으로 평이동해 아니고 위로 평이동해야 되죠. 위로 평이동 됐습니까? 자, 위쪽으로 Q만큼 평이동 Q만큼 평이동 즉 PQ 곱이 양이 되겠죠. 이렇게 오른쪽으로 평이동하면 오른쪽 평이동 이렇게 그래야 똑같은 함수가 될 수 있는 그런 내용. 그러니까 이제 기울기가 양수가 아니라 기울기가 음수가 돼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좀 잘못된 내용. 맞는 내용 기억 하나입니다라고 분류를 해가면 되겠습니다. 직선에 대한 내용 부분들이고 주어진 부분들이 이렇게 좀 평행이동입니다라는 사실들만 정확하게 좀 잘 기억하고 있다면 그리 어렵지 않게 문제의 뜻 파악해 갈 수 있는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락쌤과 제주제1고 문제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13번 문제 이어집니다. 좌표 평면에서 fxy는 0을 나타내주는 도형이 있는데요. 이걸 x축, y축으로 평이동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fxy 이렇게 되어 있는데 평행이동을 좀 하게 되면 x축으로 마이너스를 만큼 x 플러스를 쓰면 되겠고 y축으로 이만큼 y 마이너스 있어서 표시해가면 되겠죠. 근데 이걸 또 다시 또 y축 대칭 이동한다 이런 얘기인가요? 어이쿠 그러면 이제 y축 대칭 이동이니까 x보가 바뀌어야 되죠. 마이너스 x 플러스 1 y 마이너스 에서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근데 이걸 또 하하하 이렇게 좀 대칭 이동하겠습니다. 좀 까탈스러운 대칭 이동인데 y 마이너스 대칭 이동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죠? 문자가 바뀌면서 부도 바뀌어야 되죠. 와 그러면 이 마이너스 x는 부호 바뀌어서 플러스에다가 y 플러스 이렇게 좀 써줘야 되겠고 y 부분들은 이제 마이너스 x 이렇게 좀 써가는 그런 내용대로 변형이 돼야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변환 자체가 좀 화려하게 좀 구성이 되는데요. 됐습니까? 일단은 변환하는 절차 자체를 좀 확실하게 좀 잘 이해해야만 좀 풀어야 되는 거니까 부분들 평행이동 그다음에 대칭이동 그다음에 또 다시 직선 대칭이동 그러니까 평행이동 나와 있고 y축 대칭 x부 바뀌고 특히 이제 y는 꼴 마이너스 대칭 이동하는 부분들 좀 정확하게 좀 잘 풀이를 진행해야 되겠습니다. 당연히 정답 4번이 되겠습니다. 좌표 평면 위에 선분 AB의 중점을 M, AB를 1대5로 외분하는 점, 그 다음에 MB를 3대1로 외분하는 점 가르쳐 줬습니다. 위치 관계를 좀 정확하게 좀 잘 이해해서 풀이를 하라 이런 얘기인가요? 됐습니까? 그럼 이제 A, B 이렇게 처리되는데 중점에서 이제 M을 좀 표시해 가면 되겠고 AB를 1대5, 1대5 이렇게 처리했으면 이제 1대, 이거면 네 도막 이렇게 나야 되겠는데요? 이제 1 이렇게 해서 이제
AB를 1대 5 이렇게 쭉 가야 되는 거죠. 간격이 4개 좀 만들면 되겠습니다. 요 좀 좌표를 저 C라고 해서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5,8 이렇게 좀 만들어 놓으면 되겠죠. 그 다음에 MB를 M하고 B 이렇게 좀 주어져 있는데 3대 1 되니까 아이고 간격이 잘 하나 맞죠? 3대 1 이렇게 간격이니까 여기를 D점이라고 해가면서 좌표를 7,14 이렇게 좀 넣으면 되겠습니다. 간격을 이제 이렇게 다 이제 같은 간격 형태로 놓고 볼 수 있으니까 위치 관계가 좀 나와 있으니까 이걸 이용해서 이제 문제에서 원하는 바를 좀 풀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점 B는 하게 되는데 B를 좀 이렇게 물어봤는데요. B라는 것은 AD를 A하고 D 이렇게 보게 되면 하나, 둘, 셋, 넷 하나 이렇게 되니까 4대 1 네분점이다. 맞는 이론이 되겠고 M은 물어봤고 A하고 D 이렇게 되어 있으면 2대 3 이렇게 되는 거예요. 두 칸, 세 칸 이렇게 되니까 2대 3 하는 네분점이다. 역시 맞는 이론. 그 다음에 이번에 점 D는 이렇게 물어봤는데 AB를 중심으로 따지면 다섯 칸에 한 칸 이렇게 되니까 5대 1 외분점 역시 맞는 이론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그 다음 이제 A점 좌표를 물어봤는데 A점 좌표는 C하고 D라는 점을 중심으로 하나, 둘, 셋, 넷 하니까 1대 5로 네분점이죠. C하고 D를 1대 5로 네분점 이렇게 되니까 6분의 이렇게 처리해서 계산해 가면 되겠습니다. 7에 1이니까 7 되겠고 그 다음에 5 마이너스 25 이렇게 처리되는 거예요. 와 6분의 14에다가 숫자가 커지는데요. 5, 8, 40 이렇게 처리되는 거예요. 와 됐습니까? 해서 계산해 가면 되는 내용인데 이게 마이너스 18이니까 마이너스 3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는 얼마가요? 56이니까 69, 54니까 69, 54 되는 거죠? 맞습니다라고 해서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되겠죠? 그렇군요. 그다음 이제 B점 좌표는 반대로 5대 1 이렇게 내분하면 되죠. 5대 1 이렇게 내분해서 구해가면 그런 내용. 그렇게 된다면 6분의 그다음에 5대 1이니까 5, 7, 35 마이너스 1 처리해주면 되고 6분의 5, 아이고 5를 또 곱해야 되네요. 5에다가 5, 20이니까 70에다가 1이니까 8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습니까? 해서 계산하면 되는 그런 내용 문제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그러면 5는 좀 맞았는데 뭐 78이 되면은 6일은 6에다가 6, 38, 13이 되는 거예요. 아이고 여기 좀 잘못됐네요. 와. 그래서 좀 잘못된 내용은 5번이 좀 잘못됐네요. 큰 흐름 틀을 좀 살펴봤을 때는 역시 좀 위치 관계 자체가 정확하게 좀 잘 나와 있다면 그 다음에 뭐 하나하나 좀 연산을 통해서 풀어갈 수 있는 거니까 맨 처음에 주어진 내용들 중점 그 다음에 뭐 내분점 외분점 위치 관계를 좀 표시해서 여기 좀 간격이 또 똑같은 간격 형태에서 6칸 내에서 이루어진다는 이런 사실들을 좀 이해해가면서 풀이 진행해가면 되겠습니다. 함께 살펴볼 문항은 15번입니다. 농도 10%의 소금을 100g에서 xg을 덜어내고 남은 소금물에다가 20%의 소금물 2xg을 넣었다. 그래서 농도 변화가 생겼다 이런 얘기죠. 이를 만족시키는 x값의 범위를 구해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농도와 관련된 것은 뭐 용질의 변화 형태를 중심으로 해서 좀 식을 세워가면 되죠. 10% 소금물 100g 이렇게 됐다는 게 소금이 10g 있다 이런 얘기인데 xg의 소금물을 빼낸다는 이야기는 뭐 10%니까 10분의 1 이렇게 처리되는데 xg이니까 곱하기 x 한 이만큼 이제 소금이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줄어들었다. 근데 20%면 10분의 2인데 2xg이면 10분의 2에다가 2x 그러니까 4x 부분들 소금이 약간 추가됐죠. 이렇게 소금의 변화를 좀 이렇게 관찰해 가면 되겠습니다. 전체 용액은 100에다가 x 빼기 했는데 또 2x를 더하겠으니까 더하기 x 해주면 되겠죠. 이곳에다가 곱하기 100을 해주면 그 부분의 농도가 12%보다는 크고 18% 작다라고 해서 식을 좀 세워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12에다가 100 플러스 x 이렇게 처리되면 되겠고 크거나 같다 100을 좀 곱하기 하니까 1000이 되는가요? 이렇게 처리되어 있고 여기는 또 뭐 어떻게 됐습니까? 3x인데 그럼 이제 30x 이런 형태로 해서 좀 식을 세워갈 수가 있겠습니다. 100 플러스 x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됐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풀게 되면 12x가 되는데 여기 30x니까 18x가 되겠고 여기서 그럼 이제 20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처리돼서 식을 세우면 되는가요? 이쪽에 해주면은 18x가 이렇게 했으니까 12x 이렇게 처리해서 800보다 작다 1000 값을 뺐으니까 이렇게 좀 처리해주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럼 뭐 x값의 범위가 자연스럽게 좀 나옵니다. 18분의 200보다 크거나 같고 12분의 800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라고 해서 범위를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이때 범위 나온 부분들을 이제 둘을 좀 더하게 해주는 것이 답이다 이런 얘기라면 뭐 9분의 100 18분의 200 이렇게 되니까 9분의 100이죠. 여기는 4, 32
그러면 3분의 200 이렇게 처리됐습니까? 근데 9분의 600이니까 9분의 700 해도 되겠군요. 정답 4번입니다라고 풀이해 갈 수가 있겠습니다. 되셨죠? 역시 용질의 변화 형태를 이렇게 잘 관찰하면 그 다음에는 뭐 자연스럽게 좀 식을 세워갈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니까 너무 당황하지 말고 용질 변화를 중심으로 해서 식 세워가는 부분들 연습 잘하면 좋겠습니다.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 fx에 대해서 gx가 화려하게 주어져 있는데요. 화려하게 주어져 있습니다. g2는 마이너스 5다 이런 얘기인데 g 마이너스 1은 5다라는데 이거 좀 대입을 해주면요. 마이너스 8에다가 절대값 f-2 더빼기 f2 이런 결과가 지금 마이너스 5다 이런 얘기죠. 됐습니까? 그러면 뭐 절대값 마이너스 2 빼기 f2 부분들이 8분의 5입니다라는 결과를 좀 알 수가 있겠습니다. 되셨죠? 이런 gx 그래프를 x축으로 y축으로 평이동한 것을 hx라고 했는데요. hx는 뭐 식을 좀 쓰면 되죠. gx 부분들을 x축으로 3만큼 x-3 y축으로 4만큼 이렇게 좀 써준 식이 있고요. 이때 나중에 이제 h3을 구해달라. h3을 구하게 되면 h0 플러스 4 이렇게 쳐야 되니까 아이고 주어진 이 식에다가 0 집어넣으면 0 곱하기가 있으니까 뒤에 그리면 4 이렇게 좀 나오면 되겠고 그 다음에 h5를 구해달라 이렇게 처리되게 되면 5를 좀 대입하면 g2 플러스 4가 되죠. g2가 좀 문제군요. 아니 근데 뭐 g2라는 것은 주어진 부분들을 보게 되면 8 곱하기에다가 절대값 f2 빼기 f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된 부분들인데 이 부분들이 절대값 똑같은 거니까 8분의 5 되니까 이거 5 이렇게 처리되면 되겠죠. 그럼 이제 9입니다라고 해서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두 개를 좀 더 더하게 해달라 이런 얘기면 정답은 뭐 13입니다라고 풀이 진행할 수가 있겠습니다. 되셨죠? 주어진 함수 좀 낯설게 생겼는데 중요한 것은 이게 절대값 부분 형태로 돼 있어서 이 부분들은 나중에 이제 연산할 때 우리가 이제 2 대입한 마이너스 2 대입한 부분하고 플러스 2 대입한 부분들이 서로 연관성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 되겠죠? 결국은 뭐 앞에 부분들에서 이제 부호만 좀 바뀌어가는 그런 형태로 좀 이제 처리를 좀 해가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H라는 부분들은 뭐 주어진 식 이렇게 좀 문제 말 그대로 이제 평행이동해서 식을 쓰게 되고 대입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제 연산이랑 연결돼 가는 거니까 너무 당황하지 말고 특히 이제 새로운 함수들 돼 있을 때 당황하지 말고 주어진 식을 좀 이렇게 하나 둘 좀 써가면서 좀 적응해 가는 그런 단계를 좀 거쳐서 실력을 좀 쌓아가면 되겠습니다. 17번 시작합니다. 함수 fx와 t 범위에서 t값 범위가 주어진 거죠. gt 값이 주어져 있습니다. gt가 언제 최대고 언제 최소냐 뭐 이런 거 좀 물어본 거죠. 알겠습니다. 근데 뭐 gt 부분 좀 조사해 가려면 ft 플러스 3에서부터 연습을 좀 수식 정리를 좀 해야 되겠는데요. 주어진 식에다가 3을 더하니까 6 되는 거니까 x 마이너스 2 6이 분자로 올라가게 되면 6x 처리가 되겠고 6이 12에 14 이렇게 형태로 계산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렇다면 뭐 gt 이런 부분들은 t-1 이렇게 처리가 되겠고 이곳에다가 지금 이걸 좀 분자를 곱하게 되는 거니까 이걸 좀 이렇게 t-2까지 쓰면 되겠나요? 그다음에 6t-14 이런 형태로 해서 gt식을 좀 세워가면 되겠습니다. 분모가 좀 2차되어 있는 부분들 쉽지 않은 건데 주어진 부분들도 최대 좀 물어보는 그런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뭐 t값 범위 좀 되어 있으니까요. g 5분의 12 범위 처음 것은 좀 알아보면 되겠죠. 5분의 12를 좀 미리 좀 대입을 해보면 5분의 12 그러니까 5분의 7에다가 5분의 2 이렇게 좀 처리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는 5분의 10이면은 어이쿠 72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5, 4, 20, 70이니까 5분의 2 처리되겠군요. 약분해서 7분의 5입니다라고 관계식 하나 구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G 범위 있으니까 G4도 좀 구해도 되죠. G4 이렇게 좀 구하게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3 곱하기 2분의 24에다 10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거죠. 됐으니까 뭐 3분의 5입니다라고 해서 범위를 좀 하나 좀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범위 처음 끝 구한 거지 뭐 최대 최소 구한 건 아닙니다. 주어진 식은 좀 식변형을 좀 통해서 좀 잘 처리해야 되는데 여기는 6 곱하기 6을 튀어나오는 게 좋겠죠. t 곱하기 그러면 3분의 7 이렇게 처리되는가요? 그럼 t제곱 마이너스 3t 플러스 이렇게 되어 있는 이런 내용인데 이런 부분들은요 나누기 형태로 해서 역수로 보는 게 좋습니다. t 마이너스 3분의 7분의 t제곱 마이너스 3t 플러스 이렇게 좀 봐야 되겠죠. 여기 좀 어려운데요.
t제곱 마이너스 3t 플러스 2 된 부분들을 t 마이너스 3분의 7 이렇게 형태로 나눠주면 t 이렇게 좀 들어가겠고 t제곱 마이너스 3분의 7t를 여기서 빼게 되면 마이너스 3분의 2t 플러스 2 되겠고 마이너스 3분의 2 처리해주게 되면 마이너스 3분의 2t에다가 플러스 3분의 14 이렇게 처리되는가요? 9분의 아이고 9분의 14 이렇게 처리되니까 9분의 4 이렇게 나오겠죠? 됐습니까? 이 이야기는 몫이 t-3분의 2가 되겠고 t-3분의 7분의 9분의 4 이렇게 처리된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여기를 t-3분의 7 고치고 t-3분의 7 9분의 4 더하기 3분의 5 이런 형태로 좀 만들어야 되죠. 문자를 좀 이렇게 분모를 좀 역수를 열심히 만들어 이유가 뭐겠습니까? 산술기하 평균이라는 거죠. 산술기하 평균 2배 루트 9분의 4 더하기 3분의 5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거니까 3분의 2에다가 3분의 4 3분의 9 그걸 3 이런 형태로 좀 처리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분모 부분들이 최소값 자체가 지금 3으로 좀 처리됐다는 얘기는 전체 계산 결과는 뭐 2 이렇게 좀 된다는 얘기죠. 됐습니까? 그렇게 되면 주어진 값들보다 제일 큰 거니까 최대값은 2라는 걸 좀 구했죠. 최대값 2 이렇게 구했겠고 그러면 아까 나온 부분들에서 최소가 얻어져 갈 거니까 7분의 5가 최소인데요. 7분의 5 이렇게 최소가 되겠고 그때 값은 5분의 12 이렇게 구하면 되겠고 아이고 최대가 될 때 또 값도 구해야 되는데요. 그러면은 요거는 이제 뭐 산술기하 평균이니까 t-3분의 7의 제곱이 9분의 4 이렇게 좀 같아진 거죠. 이게 좀 같아질 때 좀 찾아가는 거니까 t-3분의 7은 이꼴 3분의 2가 되는 거니까 t 값은 그러면 3분의 9 해서 3일 때는요. 3일 때 이렇게 또 처리해서 결과를 좀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5가 약분되고 그러면 3 곱하기 12 곱하기 2에다가 7 이렇게 쳐야 되는가요? 그러면 얼마 있으면 6에다가 12 72가 되겠죠? 그러면 7분의 72 해서 5번입니다라고 답을 구해갈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습니까? 우리를 좀 당황시키는 요소 부분들이 좀 있는데요. 일단은 좀 이렇게 식 정리해서 써가는 건 별 문제가 없는데 분모가 2차가 되고 분자가 1차가 되는 이런 부분들 범위 처음 것은 뭐 대입해주면 되니까 별 문제가 없는데 요 식을 결국은 어떻게 좀 처리해가느냐 이런 얘기인데 이렇게 좀 역수꼴 형태에서 이렇게 나누기 해서 모양 살펴간 이 부분들이 우리가 이제 풀어갈 수 있는 내용의 좀 키포인트니까 그 다음은 이제 요걸 또 분모 부분들을 이렇게 좀 나누기 해서 좀 이렇게 큰 틀에서 이제 요 모양부터 좀 살펴가야 되는 거죠.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산술기하 평균하고 연결시켜가는 그런 내용 조금 까탈스러운 거 맞죠? 그러니까 좀 확실하게 학습을 잘 해야 될 그런 유형이니까 복습 철저하게 잘 해가면서 학습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단답형 문제 시작합니다. 세 점 ABC를 곡지점하는 삼각형 무게중심 좌표를 좀 구해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게중심 구해가려면 X좌표들 마이너스 2, 8, 9 3분의 Y좌표들 마이너스 1, 6, 13 각각 결심을 이렇게 다 더하기 해주면 되는 거죠. 더하기 해서 구해가면 무게중심 좌표가 되겠습니다. 근데 뭐 두 좌표를 더하기라는 얘기는 결국 전체를 좀 다 더하기 하는 건가요? 됐습니까? 뭐 일단 그래도 뭐 차분하게 계산하면 되겠죠. 6분의 15 이렇게 처리되면 되겠고 그 다음에는 3분의 이게 얼마 됐습니까? 18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됐습니까? 그러면 좌표 자체가 5,6 됐으니까 뭐 이 좌표를 또 더하기 해서 11입니다라고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무게중심 좌표 구해가는 식 학습이 되어 있는지 점검하는 차원의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좌표 평면 위에 2,5와 y축에 있는 점 y는 이꼴 x에 있는 점 대해서 뭐 둘레 길이가 최소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둘레 길이 최소값을 구해가는 내용인데 뭐 모양적으로 좀 이렇게 잠깐 좀 살펴보게 되면 일단은 y축에 있는 점이 있어야 되겠고 y는 이꼴 x 위에 점이 있어야 되겠고 그죠? 그다음에 2,5인가요? 2,5 이렇게 위에 점 있고 됐습니까? 삼각형들이 이렇게 좀 만들어져 간다 이런 얘기죠. 2,5라는 점에서 이렇게 될 때 최소가 된다는 얘기 뭐 대칭으로 나온 거죠. 요 길이가 최소가 되려면 대칭 이동해서 마이너스 2,5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최소 거리를 좀 만들어 갈 수 있고요. 이걸 좀 바꿔 놓은 거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거리를 최소가 되려면 또 이렇게 대칭 이동해서 5,1을 좀 만들어 놓으면 되죠. 이렇게 이제 요 거리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니까. 됐습니까? 그랬을 때 뭐 전체 최소 거리를 구해가려면 두 점 사이 거리를 구하면 되겠죠. K 제곱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곧바로 7제곱 3제곱해서 49에 9 이렇게 처리해서 계산해 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습니까? 58 이렇게 처리해서 구해가면 되겠죠. 뭐 큰 틀에서 뭐 특별한 거 없죠. 뭐 이렇게 대칭 이론에 의해서 직선 거리가 되도록 만들어가는 것이 최소 값을 구해가는 그런 과정이다. 이 사실을 좀 이해하면 풀이 가능하겠습니다. 1대1 대응의 함수, 유리함수가 있습니다. 역함수고 결과가 딱 이렇게 되는데 유리함수의 역함수를 구하게 되면 x-4 ax-17 y는 이렇게 쳐야 되는데 역함수를 좀 구하게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x-17 똑같이 좀 처리가 되겠고 물론 이제 x, y 바꿔서 열심히 정리해도 되는데 조금 속도를 내면 이렇게 되죠. 4x 이런 형태 됐습니까? 그럼 뭐 a 값이 금방 a 값이 금방 얼마죠? 4라는 사실을 좀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함수식 자체가 fx라고 쓸까요? fx 이런 부분들이 x-4에 4x-10이다 이런 부분을 알 수 있겠습니다. 뭐 이거 뭐 당연히 역함수고 똑같은 거겠고 문제에서 역함수에 3을 대입하라는 얘기는 주어진 식에 3을 좀 대입해주면 되는 거니까 f 역함수에 3을 구하게 되면 3 대입하면 -1 3 대입하니까 12-17이니까 결과는 좀 5가 되겠네요. 됐습니까? 정답 5입니다라고 풀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유리함수에 해서 뭐 역함수하고 원래함수가 같아지려면 그때 이렇게 좀 이 부분들을 좀 같으면서 반대 부분들은 이제 문자 바꾸면서 부호까지 바꿔놓으면 좀 됩니다라는 이런 사실들을 좀 알고 있으면 조금 더 속도를 내가면서 연산 가능하겠습니다. 단답형 네 번째 문제 시작합니다. 연립부등식의 해가 주어져 있습니다. 이를 만족시키는 정수 x 개수가 3개일 때 주어진 식의 이제 최소값을 좀 구해달라고 되어 있습니다. 범위를 좀 확실하게 구할 수 있는 것부터 좀 처리해가면 되겠죠. 이렇게 좀 처리하게 되면 3-c 이렇게 처리해서 범위 표시를 쭉 해가면 되겠고 -3 -c 해서 좀 처리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처리해서 -3 -c 해서 결과를 좀 얻어가면 되겠습니다. 되었습니까? 그 다음에 좀 주어진 부분들은 이제 사이 범위 이런 형태로 좀 처리해야 되는데 뭐 D값이 양수다라는 사실들에서 이제 이것도 뭐 범위가 양수 쪽 돼야 되겠고 근데 좀 4가 이렇게 돼 있다는 얘기는 요 범위 표시를 좀 잘 해가야 되는 건데 범위는 뭐 대략적으로 좀 살펴봤을 때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좀 표시가 돼서 표시해 가야 되는 내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그렇다면 여기 값이 지금 여기 4 이렇게 처리가 되어 있고 이거 하나 좀 나오고 여기에 좀 겹치는 부분들이 이렇게 처리가 돼서 이 범위가 D, E 이런 형태로 좀 표시가 돼야 되는 거죠.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모양을 좀 이제 기준으로 해서 풀이를 좀 하나 둘 좀 진행해 가면 될 것 같습니다. 설명 좀 이해되셨나요? 일단 모양 자체가 좀 이해돼야 이제 그다음 풀이가 진행되겠죠. D 값이 양수라는 사실 때문에 이제 좌측에서 모양을 만들면 안 되는 거니까 이런 내용을 좀 중심으로 풀이를 좀 진행해 가야 되겠습니다. 일단은 그러면 C 값의 결과가 좀 나오는 거죠. C 값은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갖다 처리했으니까 C는 이제 -7 처리가 되겠고 그러면 요 값이 -7 처리됐으니까 요 결과가 어디죠? 10입니다라고 해서 결과를 얻어가면 되겠습니다. D 값은 10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만족해주는 정수가 3개다. 이미 이쪽에서 하나가 나왔고 10 나왔고 그럼 이제 이게 다음 숫자 값이 나와야 되는데 뭐 최소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들은 자연스럽게 11입니다라고 처리해가면 되겠습니다. 뭐 11점 얼마 이렇게 될 수도 있는데 최소 이렇게 돼야 되니까 이 값은 11 이렇게 해서 얻어갈 수가 있겠죠. 되겠습니까? 뭐 그렇다는 이야기는 위쪽에 있는 x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면 뭐 방정식으로 보면 되겠죠. 뭐 근 자체가 4하고 11 이런 형태로 보니까 뭐 a 값은 두 근의 합 형태에서 b 값은 두 근의 곱 이런 형태에서 결과를 또 얻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되셨습니까? 이때 이제 a, b, c, d를 좀 모두 다 더하게 해달라 이런 얘기를 하면 -15 b 값이 어딨죠? 44 그 다음에 그대로 쭉 쓰면 되네요. -7 그 다음에 10, 11 이렇게 쭉 써서 풀어가면 되겠죠. 됐습니까? 계산하면 22에다가 여기는 21 이렇게 좀 처리해서 남는 건가요? 21 여기 계산하면은 22 -21 플러스 22 이렇게 처리되는 거죠. 그래서 계산 결과는 43입니다라고 풀이 진행해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습니까? 범위 표시해가는 이런 부분들이 나름 또 이렇게 절대값 나온 부분들, 그 다음에 범위되어 있는 부분들하고 D라는 조건 요거 좀 신경 써가지고 어떤 형태인지 이런 것들을 조금 이해하면 또 이제 자연스럽게 또 연결시켜서 풀이 가능한 거니까 평상시에 이렇게 수직선에다가 표시해가면서 뜻 파악해가는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학습 진행해가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문항은 22번 단답형 5번째 문제가 되겠고 제주 제일 고시 문제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두 일참수 fx, g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킵니다. fx, gx 더하기 연관 역함수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인데 fx를 뭐 앞에 보면 뭐 ax, gx를 만약에 bx 이런 식이라면 fx 더하기 gx를 처리해 주게 되면 뭐 a 더하기 bx 이렇게 처리가 되는데 뭐 직선이 역함수 존재하지 않는 경우는 이것이 0 되는 경우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뜻이 ax, bx 이렇게 됐을 때 이 최고 1차항 계수 파트 부분들이 부호가 같으면서 절대값이 같으면서 부호가 좀 반대다 이런 뜻이 담겨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겠죠? 그다음 다를 보게 되게 되면 이런 부분들이 뭐 점근선이다라는 얘기는 뭐 분모가 0 되는 부분이 점근선 x가 돼가는 거니까 fx를 그럼 이제 뭐 a를 기준으로 따지면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됐으니까 3ax 플러스 2 이런 식으로 처리해주면 되는 거예요? 2a 이렇게? 그러면 되는 거죠. 그러면 gx는 자연스럽게 마이너스 3의 ax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반대 형태로 처리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8 이렇게 처리해야 되니까 8a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그럼 이제 분모 0 만드는 부분들 점근선에서 연결시켜서 풀이 진행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이때 y좌표란 얘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y값이 5 해서 이제 좀 결과가 좀 같다 이런가요? 교점의 y좌표는 5다 이렇게? 그럼 이제 뭐 열심히 교점 y좌표 같으니까 3ax 플러스 2a y좌표하고 마이너스 3ax 플러스 8a하고 결과 좀 같습니다 라면 되겠죠. 6ax 해주면 이제 6a 처리되니까 x 값이 1일 때 이렇게 처리되면 되겠죠. 그럼 이제 a 값이 1 이렇게 처리되게 되면 x값이 1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니까 또 1을 좀 주어진 식에 좀 대입을 해주면 또 어떻게 됐습니까? 5a 되겠죠. 5a 근데 이 결과 5 이렇게 처리되니까 또 a값도 1입니다라는 것을 알아갈 수가 있겠습니다. 되셨습니까? 자 그렇게 되면 이제 뭐 함수식이 완성되죠. fx는 그럼 이제 3x 플러스 2 처리해주면 되겠고 gx는 마이너스 3x 플러스 8입니다라고 해서 함수식을 완성해 갈 수가 있겠습니다. F2를 구해달라 2를 대입해주면 그러니까 6에 8 처리해주면 되겠고 G에다가 마이너스 2 대입하면 6에다가 그러면 14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내용. 그러면 4, 8, 32 8, 2는 8, 112 이렇게 처리되겠습니까? 최종 답은 112입니다라고 답을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되셨죠? 자 주어진 부분들 일단은 뭐 더하기 한 것이 역함수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이렇게 좀 앞에 이제 1차항 계수 부분들이 이제 절대값이 같고 부가 반대라는 사실들 기억해 줘야 되겠고요. 타 부분에서 이제 점근선 x 부분들은 이제 분모 0 만드는 부분들에 대한 정보니까 위에서 이제 가에서 얻은 정보를 이용해 가지고 대략적인 식 모양들 만들고 그 다음에 뭐 교점 부분들이니까 뭐 교점 부분을 이렇게 좀 찾아서 그 다음에 이제 y 값이 또 x를 찾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대입했을 때 나온 y 값이 또 5가 되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a 값을 찾아서 함수식을 완성해가는 그런 내용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22번 마지막 문제 문제에서 약간 좀 뜻 파악해야 되는 그 요소가 담겨 있는데 정확하게 좀 잘 이해해서 풀었으면 좋겠고요. 앞에 부분에서도 이렇게 좀 까탈스러운 문제도 몇몇 보였고 각 단원에서 반드시 학습해야 될 중요한 문제들도 보였으니까 이번에 이제 풀이를 통해서 실력 쌓는 그런 계기가 되길 바라면서 제1고 시험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즐거운 수학의 김낙환이었습니다.